자, 이번 시간에는 제 3장 Steady State Equivalent Circuit Modeling Losses and Efficienc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ady State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정상 상태라는 거죠. 정상 상태의 Equivalent Circuit 등가회로입니다. 정상 상태의 등가회로 모델링이라는 모델링. 자, 정상 상태 등가회로 모델링. 그래서 정상 상태의 이 어떻게 모델링 하는가, 그리고 정상 상태 모델링을 이용해서 효율과 전압 이득을 계산해내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모델링이라는 것은 어떤 그 회로, 그 어떤 스위치가 있는 회로를 우리가 해석을 가능한 형태로 어떤 표현을 해내는 것, 수학적인 식도 좋습니다. Mathematical representation,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모델링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트랜스포머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링에서 DC 트랜스포머 모델. 자, 그 equivalent circuit 모델링입니다. 이게 여기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파워 인풋이 있고 파워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류원, 그 다음에 전압원이 있을 때 이제 DC 트랜스포머로 그 1대 MD로 이렇게 DC 트랜스포머 모델로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그 어떤 그 디펜던트 소스죠. 디펜던트 전류 소스, 전류원, 디펜던트 전압원이 있을 때에 DC 트랜스포머로 이렇게 이제 그 등가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이 파워 일렉트로닉스에서 대부분이 이제 바로 스위치 부분이 반도체 스위치죠. 문제 이제 스위치 부분인데, 뭐 트랜스포머나 스위치라면 이제 트랜지스터, 다이오드죠. 대표적으로 스위치가 그 부분을 디펜던트 소스로 일단은 변환을 합니다. 디펜던트 소스로 그 스위치 부분을. 그리고 디펜던트 소스로 되어 있으면은 이 디펜던트 소스를 또 DC 트랜스포머로 이렇게 등가적으로 어떤 치환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스위치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디펜던트 소스로 바꿀 거냐 하는 부분이고, 일단 디펜던트 소스로 바뀌어지면은 이 부분은 요 원리에 의해서 DC 트랜스포머로 이렇게 그 등가적으로 이렇게 치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력전자 배웠던 그 버크 컨버터나 부스트 컨버터의 실내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DC 트랜스포머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경우 한번 봅시다.
이 밑에 회로가 이제 부스트 컨버터죠. 부스트 컨버터 회로가 이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등가 회로로 나타내 줄 수 있는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트 컨버터에서 이제 요 RL은 이제 등가 카퍼 로스입니다. 카퍼 로스. 그 레지스턴스 오브 와인딩이라 그래 가지고 인덕터에 와인딩이 있을 때 그 와인딩으로 인해서 권선에 존재하는 저항값이 있습니다. 그 저항값을 이렇게 RL이라고 이렇게 그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L이지만은 등가적으로 보면은 순수한 L에다가 저항 RL을 직렬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인덕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이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요거는 이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이 부스트 컨버터의 스위치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그 보면은 이런 회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 부분이 1번이죠. 1번이고 또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먼항에서 스위치가 1번에 붙었다가 여기에 이게 스위치가 1번에 붙기도 하고 이제 2번에 붙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스위치가 이제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죠. 트랜지스터가 이제 ON일 때는 1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등가회로 모드 1이라고 했죠. 스위치 1번에 붙었을 때의 이제 등가회로고, 그다음 스위치가 2번에 붙었을 때의 등가회로가 바로 모드 2가 됩니다. 그래서 모드 1과 모드 2를 가지고 우리가 이 스위치 부분을 이제 그 등가 회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모드 1을 이렇게 보면은 포지션 1에 있는 부분이 이제 웨이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D라는 웨이팅을 갖고 있습니다. D 12율만큼. 그 다음에 포지션 2에 있는 비중은 이제 D-라고 그래요. 그래서 D만큼의 이제 왼쪽 등가 회로와 D-만큼 오른쪽 등가 회로가 이렇게 그 번갈아 가면서 한 주기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쪽에 이 전압을 보면은 이쪽에 이제 이 전압을 한번 보면은 자, 한 번은 D만큼은 0이고 D-만큼은 이제 출력 V만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등가적으로 어떻게 변환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D-V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등가적으로 보면 D-V만큼. 그 다음에 2차 책에서 보면은 이쪽이 이제 전류원을 이렇게 표시돼요. 이 부분은 전류원을 표시되는데, 근데 전류가 흐르는 구간은 이제 이 인덕터 전류가 2차 쪽으로 흘러가는 구간은 이제 또 포지션 2에 있을 때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전류원이 어떻게 표시되느냐 하면은 D- 이래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전압은 D-V와 1차 측에서는 전압은 D-V, 2차 측에서는 전류원 D-I의 등가 회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 이런 형태가 돼요. D-V이고, 여기는 D-I가 되죠. 그 다음에 R이고, 출력 전압 V 이런 식으로 RL 그대로 옵니다. 결국 이제 이 스위치 부분이 그 전압은 D-V의 그 디펜던트 소스와 그다음 D-I의 그 디펜던트 그 커런 소스, D-V의 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와 D-I의 디펜던트 커런 소스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면은 또 이것이 등가 회로로 또 DC 트랜스포머로 바뀌어요. 이 부분이. 그 보세요. 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와 디펜던트 커런 소스가 여기 보면은 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와 디펜던트 커런 소스가 그 DC 트랜스포머로 바뀌었죠. 이 부분에. 요거처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변환이 돼요. 이 부분을 바꿔주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트랜스포머로 이렇게 바뀌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볼테이지가 이쪽이니까 D-1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려요. 스위치가 바로 이렇게 D-1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자, 이 부분이죠. 자, 이게 잘 나오는데 그 스위치 부분이 이제 D-V의 전압원과 D-I의 커런 소스로 바뀌고 또 이 부분이 또 DC 트랜스포머로 D-대1 이제 권선비죠. D-1의 DC 트랜스포머 바뀌가 요게 바로 이퀴벌런트 서킷이 되는 거죠. 등가 회로가 됩니다. 등가 회로. 부스트 컨버터에 대한 등가 회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전압 이득이라든지 효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아웃풋 볼테이지를 우리가 구하는 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등가 회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트랜스포머 1차 측과 2차 측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져요. 그래서 일단 2차 측으로 트랜스포머 세컨더리 쪽으로 이제 모든 요소를 넘겨주게 되면은 자, D-대1을 1대 D-분의 1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죠. D-대1은 1대 D-분의 1이니까 자, 이쪽으로 2차 측으로 이제 다 넘겨줄 때 D-분의 1을 곱하고 전압에는 곱하고 그래서 전압에는 D-분의 1을 곱하면 VG에다가 VG 곱하기 D-분의 1을 하면은 VG 나누기 D-열에 나오고 또 저항에는 D-의 제곱분의 1을 곱해요. 그래서 저항에는 RL D-의 제곱 이래 바뀌는 거죠. 2차적으로 치환을 하면은. 그리고 전류는 D-분의 1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D-I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2차 측으로 이렇게 모든 요소를 그 2차 측 기준으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측으로 이렇게 넘겨줄 때 전압은
D-분의 1을 곱하고 전류는 D-분의 1의 역 D-를 곱합니다. 전류는. 그 다음에 저항은 D-분의 1의 제곱을 곱합니다. 그래서 R 곱하기 D-의 제곱 이래 되죠. 그래서 이자적으로 이제 등가 회로로 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전압 이득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V는 소수가 D-분의 VG 곱하기 저항의 그 디바이더 룰에 의해서 R 더하기 D-의 제곱분의 RL 분의 R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출력 전압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D-분의 VG 1 나누기 1 플러스 D-의 제곱분의 R 분의 RL 이래 가지고 전압 이득이 구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VG분의 V가 전압 이득인데 D-분의 1 곱하기 1 나누기 1 플러스 RL 나누기 D-R 바로 이게 이제 전압 이득이 돼요. 인덕터 저항을 고려한 전압 이득이 바로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 또 하나 이제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율은 효율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효율은 파워 인풋에다가 파워 인풋 분의 파워 아웃풋이 바로 효율이 되겠죠. 여기서 파워 아웃 이게 효율인데 그러면은 이제 커런트 소스 그다음 볼테이지 소스 이걸로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워 인풋이 얼마냐면은 VGI잖아요. 여기서 전압 곱하기 I고 출력은 D-I 곱하기 V 되죠. D-I 곱하기 V잖아요. 전류가 D-I고 출력 부분에 전압이 V니까. 그래서 효율은 I가 나갔죠. 그래서 D- 곱하기 VG분의 V. 자, 이게 뭡니까? VG분의 V가 전압 이득이란 말이죠. D- 곱하기 전압 이득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전압 이득은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습니다. 자, 그걸 넣어주면 효율이 바로 구해지죠. VG분의 V는 뭐 D-분의 1 곱하기 어떤 저항 성분 이래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 보면은 효율은 자, 이렇게 나오죠. 효율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전압 이득을 구했으니까 전압 이득이 VG분의 V가 D-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D-의 제곱 R분의 RL분의 1이니까 효율은 D- 곱하기 효율이 D- 곱하기 전압 이득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VG분의 V가 여기서 계산됐으니까 D-분의 1이 곱해지면은 D- 나가고 남는 거는 바로 이 뒷부분 저항 1 플러스 D-R분의 RL분의 1 요게 효율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효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등가 회로로부터 트랜스포머로 표현된 등가 회로로부터 우리가 전압 이득과 효율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었다,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은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D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효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플로팅을 할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부스트 컨버터에 대한 DC 트랜스포머 모델이었고, 자,
자, 또 하나 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거는 이제 벅 컨버터 모델이에요. 벅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모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부스가 조금 다르지만은 하여튼, 자, 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이렇게 I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벅은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려 보면은 모드 1이 이제 그 1에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드 1에는 이제 포지션 1 스위치가, 모드 2에서는 포지션 2가 있게 되는데, 그럼 이 전류가 그 1차 측 모드 1인 구간에만 1차 측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모드 1만 이 전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DI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측은 전압원이 되는데, 이렇게. 자, 전압원은 이제 모드 1에서만 VG가 2차 측이 나타나요. 그래서 VG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 VG가 있고, 커런트 소스가 있고, 그 다음 2차 측은 이제 전압원, 디펜던트 전압원이 있고, V가 되죠. 자, 그러면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와 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가 이렇게 하나의 트랜스포머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이렇게. 자, 이 변압비는 이제 1차 측 1이고, 볼테이지 소스의 전압 D가 이제 2차 측에서 1대 D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벅 컨버터의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VG하고 1대 D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는데, 여기서 이제 뭐 RL은 그대로 더하겠죠. 여기 등가 회로로 RL을 그대로 쓰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이죠. 벅 컨버터의 이제 그 트랜스포머 등가 모델이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서 이제 커런 소스, 볼테이지 소스를 넣으면 이렇게 되었고, 이 커런트 소스,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와 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를 변압기, DC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등가 회로가 나오면은 전압 이득을 구할 수가 있다. 전압 이득을. 그래서 전압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포머 뭐 1차 축으로 보든지 2차 축으로 다 넘겨줘야 돼요. 이 자체를 자, 벅 컨버터를 자, 이어서 뭐 DC 전압 이득에 관한 OHP가 마련이 안 됐는데 한번 해봅시다. 일단 편에서 2차적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전압원은 D를 곱한다 그랬습니다. D. 자, 전류 IG는 D로 나눠준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자, D VG 분의 V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압이득은 D 곱하기 R 플러스 RL 분의 R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번 버컨버터의 전압이득은 잠깐 책을 잠깐 한번 봅시다. 버컨버터에 인덕터 저항 성분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DC 이득은 자, 맞습니다. 전압 이득은 자, 요거죠. 입력 전압분의 VG분의 출력 전압 V는 자, 이걸 다시 하면 D가 이리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D 곱하기 R 플러스 RL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바로 이제 그 인덕터 저항 성분을 고려했을 때의 이제 전압 이득이 됩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을 찾아봐야 됩니다. 효율은 파워 인풋이 VGIG죠. 여기서 보면은 입력 전압 곱하기 입력 전류. 자, 이거 보세요. VGIG죠. 파워 아웃풋이 전류가 DVG고 전류 I고 여기 I잖아요. I고 I 곱하기 출력 전압 V니까 이래 되죠. 그러면은 V 곱하기 I니까 효율은 자 VG IG인데 IG가 뭡니까? DI잖아요. DI 곱하기 DI 분의 VI입니다. VI 그 I 캔슬 아웃 되겠죠. 그러면 효율은 VG분의 V를 요 전압 이득을 넣을 수가 있겠죠. VG분의 V가 D 곱하기 R 플러스 RL분의 R이니까 요 D분의 1 캔슬 아웃 되고 그래서 효율은 R 나누기 R 플러스 RL 이런데 여기 바로 효율이 되죠. 자, 여기가 효율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트랜스포머 등가 회로로부터 혹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와 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로부터 우리가 전압 이득과 효율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버기나 부스트 컨버터가 있을 때 이것을 DC 트랜스포머 모델로 바꾼 다음에 그 모델로부터 전압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트랜스포머 1차와 2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를 한쪽으로 다 몰아줘야 됩니다. 1차 측으로 다 등가적으로 몰아두든지
2차축 몰아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몰아줄 때는 그 전압 이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걸로 이제 곱해주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2차축으로 이렇게 등가로 이렇게 다 넘겨줬는데 그러면은 1대 D에서 D를 전압에는 곱하고 이제 전류에는 나눠주죠.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뭐 저항이 있으면은 요 D의 제곱을 또 곱해주게 되고 이건 저항이 없으면 그대로 나왔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컴포넌트를 뭐 1차축으로 다 등가적으로 표현하든지 혹은 2차축으로 등가적으로 표현을 해서 전압이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이득을 구하고 그 다음에 파워 인풋과 파워 아웃풋을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을 파워 인풋분의 파워 아웃풋을 이용해서 효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장에서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부분에 여러 가지 그 인덕터의 뭐 저항, 지금까지 이제 했는 게 인덕터의 저항 성분만을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트랜지스터라든지 다이오드에도 뭐 전압 드랍이라든지 등가 저항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포함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졌는데 그래서 뭐 다이오드에 있는 뭐 저항이나 어떤 트랜지스터에 있는 등가 저항 이런 것을 이제 그 포함을 해서 모델링을 할 경우에 뭐 정확합니다만은 포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포함을 하면은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컴플렉스해진다. 그래서 복잡하면서도 이것을 포함을 할 수 하면은 정확해지는 대신에 복잡해진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아주 디테일한 것을 보려고 한다기보다도 그 컨버터 시스템의 특성, 캐릭터리스틱을 그 모델링으로부터 이렇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뽑아내는데 이런 그 다이오드 등가 저항이라든지 트랜지스터의 등가 저항을 넣어서 어떤 컨버터의 특성이 우리가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의 특성을 이렇게 뽑아낸다면은 넣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모델링은 아주 자잘한 디테일한 부분을 넣어서 복잡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심플하게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해서 그 컨버터의 아주 큰 특성을 뽑아내는 것이 모델링의 주 목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한때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모델링 포함할 수도 있다. 포함할 수도 있지만은 모델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복잡한 걸로부터 그 시스템의 특성을 아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특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은 그것을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복잡해지기만 복잡해지고 그 컨버터 시스템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특수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면은 뽑아낼 수 없다면은 굳이 모델링을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부분을 우리가 DC 트랜스포머로 우리가 모델링을 했습니다. DC 트랜스포머로서 모델링을 하는데 그때는 가급적이면은 심플하게 일반적으로 심플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는 이걸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모델링에서 그 아주
의미 있는 컨버터의 특성을 뽑아내는 것을 나는 아직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에 소개해 넣었지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주 우리가 특성적인 부분을 이 모델링에서 뽑아내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복잡한 모델링보다는 아주 심플하게 모델링을 해서 그 심플한 모델링 한 결과로부터 그 컨버터의 특징을 뽑아내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복잡하다는 것은 아주 자잘한 것까지 다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몸무게 재는데 뭐 옷을 입고 재느냐 또 벗고 재느냐 또 몸무게 재는데 파리가 한 마리 앉았을 때의 몸무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고민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 몸무게 예를 들어서 뭐 100kg 나가는 사람이 파리 한 마리 앉았다고 해서 그 파리를 고려해 가지고 야 이거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한 건데 이 부분도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소를 모델링에 포함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모델링은 굉장히 컴플렉스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델링된 결과로부터 우리가 컨버터의 캐릭터리스틱 특징을 뽑아내는 것은 오히려 더 혼돈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 한번 보세요.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이 부분들 복잡해졌는데 과연 이 겨울 복잡한 것만큼 우리가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느냐. 자,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내가 스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